잠시만요. 네. 교장실로 한번 다시 돌려드려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전화하셨었더라고요. 제가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했었어요. 아, 그래요. 주말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냥 통화 한 번 더 하려고 어머니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어떻게 아니, 근데 그때 저는 괜찮... 생각해 보신다는 거 혹시 또 말씀 주시려고 네. 전화 주셨나 해서. 그렇지요. 네. 아, 예,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은 학교 생활을 잘 하는 게 제가 예. 선생님 네네. 거기 휴가란다. 그 뭐지? 병가를 받으셨잖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병가,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그것도 사실 뭐 저희 때문이다. 선생님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은데 너무 얘기하게 되면 근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을 저번에 네. 선생님들 단돌이 뭐 이렇게 그런 거 말씀하셨어요. 기장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 네. 알아듣게 얘기하겠다. 근데 그러게 되면 더 선생님들은 긴장하고 오히려 저희 아이들한테는 더 실수 안 하려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긴장감이나 이렇게 싸늘함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실수록 저는 진짜 학교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네. 어떠한 액션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놔두시고 대신에 네네네. 우선 지금 현재에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네. 위축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우선은 그냥 놔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런 식의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진짜로 얘기한 대로 약간 학교에서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밝혀주셔야 돼요. 구두로라도. 그래야 이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저희는 그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안 되시겠어요? 대답을 주세요. 예. 아니요.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알아듣게 아니요. 어차피 선생님들 학기 초에 준비할 때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갈 교육 방향 같은 거를 서로 비전 공유도 하고 이런 협의 시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순의 건을 딱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도만 나가고 대처를 하고 아니죠. 그런 예.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의 잘못된 소문들도 있었다라고. 그런데 우리 학교가 좀 책임질 부분도 있었는데 잘못된 그 소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선생님하고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누구하고요? 주말에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아무튼 상담도 받고 그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사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도 하거든요. 약간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찾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마가 있는 공간에서 뭐 선생님한테 사과를 받는다라든가 그게 꼭 그렇지는 하여튼 이런 방법도 좋고 근데 그걸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좀 애 자체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미안하고 학교에서 그거를 좀 인정하고 아이가 와서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다이렉트로 여쭤볼게요. 선생님들에게.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거를 인정하기 힘드시다고 해서 하는 말씀은 있고 그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학교를 뭐 나오시든 안 나오신다면 더더욱 인정을 하셔야죠. 동료 교사하고도 얘기할 일이 있으신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못한 점이 있었다. 뭐 이렇게라도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변호사님한테도. 선생님이요? 자책하셨다고. 선생님이? 예, 자책하셨다고. 아, 내가 더 아, 잘했었어야 된다. 내가 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완전히 뭐, 그때는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뭐, 응? 엄마가 시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응?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소문의 원인이 사실 누구한테서 나왔겠습니까? 먼저 선생님이 교감께도 그렇고,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그러면은 음, 선생님하고도 그러면 제가 단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선생님이 또 그렇게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또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그쵸. 담임 선생님 아이 직접 입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겠죠. 은수하고 그렇죠. 은수하고 또 자리를 마련해서 음. 또 은수한테 뭐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서 자리를 한번 그 마련하도록 네.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부분도. 예.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저는 뭐 굳이 사과받고 싶진 않은데, 저 애, 은수. 근데 예. 은수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아, 거는 네. 선생님이 동료 교사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솔직히 선생님도 뭐 대놓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시는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어,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울 예. 수도 있으니까. 예, 아니면, 그럼요. 예. 그래도 그런 포지션으로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문제나 이렇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를 약속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하라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이제 동료 교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수도 동료 교사분들이랑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그 문제가, 그전에는 사실 자기는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도 책임이 있더라. 뭐,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내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야 예, 교사들도 그게 바뀌지,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면 예. 진짜 다른 학교에서 하듯이 가정통신문을 돌리는 수밖에 아유, 없어요. 이거는 더 오히려 음. 일을 확산을 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예.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유, 그거는 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괜히 근데 아무런 얘기를 안 그러니까 하는 것보단 예, 예. 낫죠. 제 입장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이 오해를 받는 것보단 나은 선택지인데, 학교에서 예. 그게 곤란하시다고 하면 아유, 적어도 예. 그 선생님께서 동료 교사나 이런 분들에게도 스스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라도 하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예. 때도 얘기하실 수 있고 사과도 예. 하고, 또 뭐 선생님께서도,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예. 선생님들 모아 놓으시고 회의하시잖아요. 선생님들 계실 때 그렇죠. 회의하시잖아요. 해야죠. 예. 그러실 때도 이제 정확하게 누구고 이렇게 어떤 교사고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하고 또 특히나 소문이 잘못 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통받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알고, 해야 된다. 따뜻하게 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그 문구 자체는 제가 원한다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고, 선생님이 나도 하시게 된다면 선생님이 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말했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식하게,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만 가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그러시고 이런 방향이 된다면, 그리고 또 애를 학교 보내보면 또 느끼겠죠. 사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일일이 근데 얘기하면 그걸 다 단속하실까 봐 얘기를 음, 못해서 그렇지. 예, 근데 또 이제 너무나 만약에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요. 어차피 이제 은수도 학교를 다녀야 되고 어머니도 보내셔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내실 때는 좀 편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꾸 싶어요. 예. 왜냐하면 예, 학교에서 어차피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죠? 담임 선생님과 제일 항상 중요하긴 커뮤니케이션 하죠. 해야 예. 되고 제일 중요하긴 하죠. 아이도
담임 선생님과 공부를 이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이니까 학교에 보내실 때 너무 이렇게 물론 아이를 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신경을 아니, 잠깐만요, 쓰시고, 선생님. 예, 제가 네네네, 중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진짜 네,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애가 힘들다고 해도, 선생님이 설마 네. 그럴까 하고 넘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음. 그거를 지나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거는 제가 예, 많이 다 이해를 했죠, 솔직히. 네, 예. 앞으로도 우리 편한 마음으로 그럼요. 저는 서로, 원래 그런 태도를 예, 가지고 학교를 보냈고요. 네, 그 작은 네, 일로 뭔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런데 이제 네, 그 문제는 지금 네, 선생님 말씀도 주신 게 적어도 네, 저희 아이들, 그러니까 운수도 있고 운수 오빠도 있어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네, 하여튼 정도는 담임 네, 선생님은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네,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네, 무슨 네, 말이냐면은 직접 제일 네, 중요한 건 담임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담임 예, 선생님들께 네,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안을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피해 때문에 네,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인지시켜 예, 주시고,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도 그럴게요. 예, 두리뭉실하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예, 또 선생님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선생님도 체면이 있으시니까 뭐 대놓고 막 이렇게 어디서 네, 발표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그럴 예, 때 이제 내가 잘못이 있었다라는 점을 예. 얘기해서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도록 해주시면 예, 좋겠다라는 예,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심기일전해서 학교의 분위기 바로 잡아서 하도록 노력할게요. 지금 그러면 어머니도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선생님 네, 거는 여쭤보셔야 되겠지만 담임 선생님께 어느 정도 사실을 알리는 것과 교무 회의 같은 데서 교장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는 거 피해 있다라는 네. 걸 그거는 동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교무회의에서 얘기하는 선도 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서 네네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니. 그러면 교무 예, 회의에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그럼 혹시 정하셔가지고 제가 전화 드릴까요?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음. 알려주실 수 있고, 언제 정도까지 그니,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오늘 학교 나왔고 이제 음. 늘 이겨가지고 지금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이제 빨리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저녁이면 더 좋고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그것까지 다 예, 밝히자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 어머니 음, 오히려 음.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어머니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학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도 예, 구구절절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피해를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안 좋은 소문 같은 게 거짓으로 잘못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짓이란 표현은 뭐 안 쓰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도록 피해가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냥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그 내용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도 웬만하면 동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일 오전 정도로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야 한번 오늘 중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어머니 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네. 그 금요일 날 저한테 음. 교직원 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소식으로 듣는다 그러셨잖아요. 교직원 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을 예, 하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내용은 안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드렸는데. 교직원 협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소식으로 알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그 선생님,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는 알았어요. 안 하셨어요. 예. 예. 만약에 교직원 음. 협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교직원 협의회에서 거론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뭐 논쟁을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런 그러잖아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저는 그런 얘기인가? 제가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께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실 수 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물론 이렇게 비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시겠지만 그 소문에 대해서
그게 감추려고 해도 다 알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어느 정도 알게 된다라는 얘기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가? 아, 교직원 저기 협의회라는 말을 제가 거론한 적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말도 그래요. 모르고. 예. 그래요. 만약에 예. 교무회의에 있는 내용들을 어디서 음. 들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안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교무회에서 무슨 거론되는 이야기들이 건너서 소문으로 귀에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아닌 거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건 그런 말을 아니죠. 드린 예, 적이 또 없고 그래요. 그렇지도 않고요, 그럼 당연히.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다라는 게 만약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교사가 그걸 듣고 말을 했다라면 그게 잘못이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유, 그럼요. 음. 교무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밖으로 나가서 발설을 하고 그게 돌아서 또 다른 제3자가 들어갔다.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쵸. 네, 그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왜 주시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그때 그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제가 만약에 교직원 협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럼 소식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어머니. 예. 그거는 아니고 소문이. 예. 그러니까요. 교직원 협의회라는 예. 말도 저는 처음 듣는데요. 아무튼 어머니는 교무회의라고 아까 하셨고, 예.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면 근데 그 됐습니다. 교무회의라는 얘기도 네. 마치 거기서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을 네. 말씀하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교무회의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그런 것도 예, 아닌데. 그래요. 네. 그래, 아무튼 어머니도 이거를 얼른 해결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싶잖아요. 그죠? 저희도 학교도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아이들 맞이 준비해야. 잠깐만. 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죄송해요. 말씀을 지금 끄는 건가요?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얘기해 보시겠어요? 예.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저는 이제 네. 아까 전에 무슨 교무회의니 네네네. 교직원 이런 얘기 하셔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이 혹시 흘러나갔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내용을 만약에 교무회의든 그게 교직원 회의로 불리든 아무튼 그런 데서 만약에 얘기를 하라고 하시면 선생님들이 더 긴장하시죠.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네. 물론 제가 그거를 하라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네. 저희 사건을 단속하시려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네.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선생님들도 또 긴장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요. 필요한 굉장히. 말씀은 하시지만 네. 당연히 그거는 뭐 교장 선생님 하실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네. 사건 때문에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선생님을 막 어떤 식으로든 네. 뭐 단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긴장하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잘 그렇지 않도록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고민을 해보고 어머니도 그래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장 예. 선생님 하여튼 네, 선생님이 그러면은 잘 알아서 조심스럽게 좀 해주시고, 그럼 저는 내일 오전 중에 그럼 혹시 그 문구를 어느 정도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신 거세요? 그러면 이따가라도 한번 더 상의드리기로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 주시겠어요? 이따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교장 선생님께서 여쭤보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그런 뭐 사과나 그 선생님의 사과 이런 거는요, 제가 교장이 지금은 학교가 제가 여쭤볼까요? 이래라 저래라. 그럼 어머니께서 선생님한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받은 인상은 선생님을 너무 노출이 안 되고 이러시니까, 그래서 아예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해보실 건지, 아니면은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뭐 이걸 해라 저라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어려우시다고 하면 제가라도 할까요? 이렇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서 네네네. 한번 어차피 저희랑 통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한번 직접 통화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주시겠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셔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만나서 얘기가 음. 한다면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예. 저기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학교에서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동료 교사들께 그 점을 아, 좀 동료 교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요? 동료 교사들에게 예. 저는 굳이 사과를 안 받아도, 그러니까 사과를 은수한테 만약에 사과를 하시면 저도 같이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은수는 단독으로 누가 찾아가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유, 만약에, 어머니가 같이 예, 계셔야지요, 만약에 네, 사과 있다면. 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들께 뭐 그렇다고 선생님들 체면이 있는데 막 이러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교사들끼리 뭐 대화를 하나도 안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예. 보면은 그러실 때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러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도 잘못 계속 없다고 그러시고 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밝혀주실 수 있는지 음, 그렇게 해서 그,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예, 생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느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음, 근무하는 가정에서 선생님들과 하게 될 때 음. 선생님이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그쵸. 거지. 뭐 맞아요. 일부러는 뭐 정색을 하고 그것을 어, 얘기하기만 하면 더 이상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그 대신 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되 그 포지션을 본인이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가져가 주시라는 그런 거죠. 그건 되게, 그것도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봐야지요.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아까 상의를 제가, 어머니께서 네, 먼저 예, 말씀하세요. 예,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전화 통화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어머니께서 먼저 하실 수도 있다고 아까 그랬죠, 선생님께. 아니, 저는 의향은 그래서 만약에 예, 교장 선생님께서 좀 그러시면 제가 하든 아니면 지금 장학사님이 깨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부탁을 드리든 뭐 어떻게 변호사님 하여튼 어떤 게 더 좋은지 생각해서 또 그러면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만날 수는 있는 거죠. 만나서 만나는 얘기를 하게 거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아니 전화로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이렇게 만나면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은수도 만약에 그거는 그래도 나중에 얘기하면은 얘기가 되고 그쵸. 만나야지. 얘기가 되고 나서 예.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만나서 은수도 사과를 받으면서 얘기를 좋은 쪽으로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 저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데는. 왜 그러냐면, 왜요? 예. 당연히 저 어저께도 뭐 국장님하고 통화하고도 다 그랬지만 제가 사실은 변호사님한테도 들은 얘기도 있고 자꾸 그렇게 혼자서 이런 분들을 상대하게 되면 저한테도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교장 선생님이 뭐 오늘이든 전화 주시겠다고 하신 내용 그리고 어쨌든 담임 선생님하고도 얘기는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대충의 답을 주시면 긍정적인 답을 주시면 만나 뵙고 사과 받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런데 어머니 대부분 이게 학교가 음. 민원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뭐 예. 민원이 왜 없겠어요, 어머니. 그럴 때에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오셔서 그렇기는 뭐 한데요. 예, 말씀을 저도 원래 하시고 간다 그랬었어요. 간다 예. 그랬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교감께도 네. 갈 건데, 계속 제가 중요한 얘기하면 가로막으시고요. 불리한 얘기는 본인은 크게 하시고, 그리고 없는 얘기도 자꾸 하시니까, 내가 회의 갔을 때도 그럴까봐 걱정돼서, 네. 그러면은 자꾸 거짓말 하시거나 저한테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럴 경우에는 막 녹음도 틀고 그럴 수 있다 했더니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약간 그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냐? 왜요? 예. 제가 무슨 얘기를 교감께 하려고 전화 통화를 하면 예. 불리한 얘기 듣지 네. 않고 딴소리를 해버리시고 얘기 드렸잖아요. 없는 말 막 하시고 내가 안 한 말 막 했다 그러시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모이다 보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뭐 넘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거예요. 신뢰를 갖기가 제가 신뢰를 원래부터 안 가진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신뢰를 안 주셨죠, 솔직히. 그러다 음. 보니까 예.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어머니. 정도 얘기가 되면 사과 받을 자리 겸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아니, 우리가 이제 정말 큰 일도 작은 일도 이제 생겼을 때
우리가 말로 못 풀 일은 사실은 없잖아요. 큰 뭐를 하지 않는 말로 한. 못 풀 일도 말로 꼬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꼬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이 힘이 들어서 거의 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이 내려놓고 이제 뭐 양보라는 네. 말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빨리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저한테 고통을 주셨으면 이제는 자꾸 저한테 뭘 요구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보여주시면서 저의 신뢰를 얻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가 이러다가도 정말로 못 믿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애가 학교를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요구만 하고 이러면은 아니, 어떡해요. 예. 제가 싫은 그러니까 데는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요. 그 싫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도. 선생님도 선생님 입장이 또 있을 거예요. 선생님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갖다가 선생님 예, 전에 전화 통화를 하시든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화를 전해 주셔도 되고 뭐 예,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예. 그러니까 그동안도 장하사님이 계속 선생님하고도 트라이를 해서 어머니 의중을 전했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만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만나야만 제 생각은 되는 계속. 이유가 뭐죠? 자꾸 합의 뭐 왜냐면 얘기를 하는데 합의 아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합의는 무슨 합의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저하고 어머니하고 장하사님 또 어머니하고 다른 분 이렇게 계속 이 옆으로 지금 돌잖아요. 아니, 얘기 간단해요. 예. 그 제 요구 조건만 받아들이면 이 문제 깨끗이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그러실 거 없고 그냥 해주시고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만약에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도 학교를 보내고 마음 놓고 있으면서 뭐 이제 제가 또 뭐 어떤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그 것도 소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소문에 그러니까 대해서 한 사람이 어머니가 얘기를 얘기한 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 있는 만약에 그 소문을 우리가 그러면 해야 이것만 된다고 여쭤볼게요. 하면, 네. 이것만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 동료 교사들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교사들은 아니라는 걸 믿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잘못이라고 소문이 날 수가 있겠어요. 엄마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보세요. 학교 측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학교 측의 그 입장이 그냥 자기네들이 갖게 되는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다른 분들도 갖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소문이 어떻게 났나를 여쭤보기 이전에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셨냐 보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아니다 우리 잘못이다 했는데 엄마 잘못이라고 소문 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거기서 어디서 났냐 어디서 들었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요. 학교에서 입장을 바로 정리하시면 소문도 알아서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어디서 났냐 그건 아니다 이러시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는 거죠. 네. 학교에서는 이거를 정식으로 거론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아니 위원회를 할 정식으로 때는 거론은 위원회 하셨어요? 아니 의무교육위원회도 했잖아요 우리가. 의무교육위원회를 바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의무교육위원회 제가 한다 그랬는데 저를 빼셨어요. 어머니께서 안 오셨. 아니에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안 간다고 한 적이 없고요. 가겠다고 2번이나 전화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의무교육위원회를 오라 그랬을 때 조금 나중에 다음 주로 미루자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여영주무관이 안 해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의무교육위원회 가겠다 그랬어요. 2번이나 전화해서. 여영 주무관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요. 네, 맨 처음에 의무교육위원회를 그거는 의무교육위원회를 안 해도 되는 게 그분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 여영 주무관은 본청 주무관에게 여쭙고 본청 주무관이 돌봄을 다니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안 해도 좋다. 돌봄을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 교감께 전달했어요. 그런데 교감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저한테 계속 요구했고 그 사실을 본청 장학관의 그 입장을 몰랐던 저는 이걸 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날짜를 조율 중에 있었다가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직접 먼저 전화해서 가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그 교감 선생님께서 자꾸 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두렵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 말씀하시고 저도 제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신 게 있으시다면 전 그걸 밝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계속 연락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의무교육위원회가 열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위원회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무교육위원회를 저를 빼고 하신 거죠. 그 당시까지 의무교육위원회 열리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무교육위원회 열리기 전이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고 제가 그러면은 근데 날짜까지 잡고 있는 과정 중에 제가 교감 선생님 거짓말 하신다면 제가 이걸 얘기할 수도 되겠냐. 그러지 말아 주셔라. 응? 그렇게 얘기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을 때 대답이 없으시면서 본인이 저 연락 안 하고 그냥 의무교원에 여신 거예요. 연락 안 하고요?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저는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분명 어떻게 연락을 않고 의무교육위원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연락을 맨 처음에 했죠. 네. 그랬을 때 사건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날짜 2개 중에서 하나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진전되고 있을 때 제가 교감 선생님 걱정이 됩니다. 제가 혼자서 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처해질까 봐 이러면서 그랬었죠. 그랬더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도 교무위원회가 열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타이밍이 의무교육이 열리기 전에 통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일부러 본인의 잘못이 노출될까 봐 저한테 안 알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교육위원회를 안 알렸다고요, 어머니께? 한다고? 진짜 하시기 전에는 안 알렸어요. 네. 진짜 하기 전에요? 의무교육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그거 하기 전엔 저한테 연락 없었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학교에서 의무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안 알렸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그것도 문제예요, 진짜. 그것도 그건 문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면 예. 뭐 문자 메시지도 남은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요. 통화 그러니까 내용도 정확하게 있을 것이고, 예, 통화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잠깐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얘기는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중간에 간다라고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을 하면서 그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 이런 통화를 한 이후에는 저한테 알리지 않고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연락을 했었어요라고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제가 간다라고 했던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고 그 다음에 열린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자를 보냈다. 여봐라 문자 보냈잖아. 여기 이렇게 통지서도 뭐 이렇게 내용 증명도 보내잖아. 이러실 게 아니라 제가 간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간다라고 한 날짜를 뭐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체크해보면 나오겠죠. 그 날짜 이후에는 저한테 연락이 없으시고 그게 열렸다라는 그 점이 중요한 거겠죠. 네. 오신다고 한 이후에 연락 없이 또 열었다. 이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건 이제 확인해 보면 네,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맨 처음에는 연락을 주신 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하기 전에 왜 맨 처음에 첫 창기 때 진짜 딱 무단결석 시작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얘기하셨었죠. 그러다가 계속 그것도 통화를 했는데 제가 간다. 대신에 뭐 자꾸 거짓말 하시면 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짓말 하시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기보다는 저도 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다가 거짓말이 있다면 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거에 동의하시겠냐? 동의하시겠냐라고 물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답이 없으셨죠. 거기에 대답이 없으시고 그러고 나서 동의하냐고 진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셨네요, 진짜. 그리고 대답이 없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차후에 열렸었다는 걸, 저한테 연락 없이 열렸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고. 사건이 그래요. 제가 날짜가 나올 거예요. 통화 내용 뽑아보면 되고. 그렇겠죠. 그거는 뭐 사실을 관계는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머니 이제 앞으로 일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의무교육위원회 아까 전에 말씀하시려던 게 무엇 때문에 그러신가요? 의무교육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제가 어머니가 제가 위원회 제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 얘기하면서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의무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의무교육위원회 얘기는 결석에 관한 이야기죠. 결석에 관한 결석이 이야기. 왜 이 엄마가 왜 결석한다라고 그럼 얘기가 됐나요? 결석시킨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교육위원회는 제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저 없이 의무교육인을 열었던 것도 이것도 큰 문제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오시지를 않았으니까는. 왜 오시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연락 안 받았다고요. 전 간다 그랬어요. 가가지고 내가 내 입장도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실관계는 파악해보면 알 수 있다고. 그죠? 네, 파악해보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주셔야 되겠네요, 진짜. 의무교육에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는지 교감 선생님께 여쭤봐가지고 알려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아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실관계는 파악은 해놔야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더라도. 저한테 안 왔다 그러면, 그럼 의무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은 분명히 이 엄마가 왜 학교를 안 보냈냐라고 했었을 때 저한테 부정적인 내용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의무교육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교무부장님이랑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계셨을 것 같고, 장학사님도 계셨나요? 장학사님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아니세요? 네, 그거는 아는데 원래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장, 교감 선생님 계셨고 교무부장 선생님 계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나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지, 한 분이 또 계시죠. 일반 선생님. 그렇죠. 일반 선생님이 한 분 계셨구나. 네, 그러면 거기 나온 얘기가 그러면 왜 안 나온다라고. 그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중요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의무교육위원회를 그거는 이제 제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제 내용인데 그거를 동의 없이 열어놓고 동의 없이 교감이 여신 거네요. 지금 상황상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지금 선생님과 어머니의 생각이 지금 달랐었잖아요, 그때도. 네, 그런 내용을 짚은 거예요, 일단.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됐겠어. 선생님 잘못 없다 그러셨을 거고, 이 엄마는 계속 예민하게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보낸다라고 그렇게 학교에 알려줬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게 엄마 때문에 병 갔었다라고 소문이 난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눈총을 받게 되었고. 엄마 때문에 병간했다고 하는 소문들은 누가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은 그것을 얘기를 하지를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는 안 하셨을 소문이라는 것은 얘기는 안 하셨었어도 거기서의 내용이 말이 붙여지는 거잖아요. 소문은 엄마가 이런 상황이고 선생님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엄마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이 한 단계 거쳐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진짜로 선생님이 뭐 그런 말을 하신 거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르고 어쨌든 모르죠. 모르는 건데 그래도 그게 밝혀져야 이게 이제 진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의무교육위원회도 지금 저한테 안 알리고 여신 거네. 왜 안 알리겠어요? 아니요, 안 알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감 선생님 말씀만 믿으시는 거 저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해보세요. 어머니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니요, 그 이야기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걸 떠나서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은 그걸 했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왜 그것까지는 확인은 하셔야죠. 확인을 하시기를 요청드리고, 대신에 이 문제가 잘 화합이 되면은 그런 문제도 이제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저는 몰랐어요. 제가 하자 그랬는데 연락이 없어서 저는 맨 처음에 안 열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장학사님 통해서 열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머니 그 하나하나를 다 짚자면은요. 정말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는데. 아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깊으시고 그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선생님은 그런데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면? 그런데 그 음. 생각들이 지금 안 맞았잖아요. 선생님은 근데 선생님 선생님은 전혀 나름대로 잘못이 없다라고 그러시다가 이제 조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니 선생님은 본인, 처음부터 음. 그러셨어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으나 일을 하다가 그 중건으로 네, 어머니께서 그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었었을 때 자기가 답을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또 그러지요. 상대방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또 선생님은 뭐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대방은 안 되는 그 안타까움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한 점, 그 점에서 선생님은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도 미안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아니요, 미안하다고 그 안 부분이 하셨어요. 오히려 저보고 미안하다고 되게 안 예민하다고 했다고요? 했어요. 예. 미안하다라고는커녕 제가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 선생님이 네. 안타까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남이 들어도 안타까워 할 내용이냐고 되게 빈정거리셨거든요. 네. 미안하다기는커녕 되게 빈정거리셨어요. 그게 누가 맞는지는 이제, 응? 보면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서로의 말하자면은 감정적인 소통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소통이 서로 아니고, 읽지를 못하고 이제 오해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저는 이제 고의적이라는 말이 너무 타격이 크니까 그런 그렇죠. 것까지 그것도 어머니 생각일 수도 있고 선생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니라고 하실 고의적이라는 수는 있죠. 것은. 근데 그럼요. 정황상 그러니까 교감께서도 그러셨다고요. 그 모든 네. 일들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선생님이 고의로 네. 그런다라고 보인다라고 교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고의로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의무교육위원회 문제도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빨리 답을 주시기로 한 거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할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게까지 그냥 그럼 그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주시면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금요일에도 어머니와 저가 얘기를 한 부분 근데 구체적인 지금 것을 제가 예. 죄송한데 저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 이런 일련의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사실 전혀 막 이게 스탑돼서 일상이 병원도 가야 될 게 있는데 못 그러니까요. 가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만나고 그러는 거 힘들고 지금 얘기는 다 된 것 같고 그 약속 주신 거 그 답변 주시기로 한 걸 답변 주시면 뭐 제가 그거 대답을 드릴게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선생님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네네. 해봐야 되는 거고. 네네네. 만약에 선생님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아니, 그럼 우선은 전화 통화를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 그래요. 것까지는 하고 아직 안 그러니까 왜냐면 교장선생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제가 하든 누가 하든 해서 어쨌든 그분의 의중을 그래요.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어머니.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이렇게 학교와 어머니하고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일을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머니도 뭐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국 해결은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 뭐 교감선생 맞아요. 포함한 학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래야 되죠, 원래.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제가 서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교장 선생님? 제가 교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 피해도 안 줄 것이다. 학교에 정말 하나도 안 피해 줄 것이니까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조용히 3학년을 간다. 그럼 얼마나 좋았어요. 이걸 다 들으셔가지고 저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지금 편안하셨고 교장 선생님도 그냥 얘를 3학년에 얘는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건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일을 이렇게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원체 선생님들한테 교감 선생님들께도 교감 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아무렇게도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교육청에 전화도 안 했다. 근데 저를 계속해서 괴롭혀가지고 그 학적과에 그런 거 물어보게 전화하게 만드신 게 교감 선생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원래 저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근데 이걸 다 들쑤신 거예요. 다 들쑤시고 맨 처음에 담임 선생님 사과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 사과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저는 사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랬고 저를 그냥 놔두라고만 그랬어요. 사과를 안 요구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냐면 선생님도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선생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요구를 하나. 맨 처음에는. 왜냐면 원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피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제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나도 솔직히 속으로는 속상했지만 피해 있어가지고 제가 병원에 됐고 거기 갔다는 얘기도 안 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학교에서 긴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해결하려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하고 사과도 안 해도 된다. 제가 그 말씀 저번에도 드렸어요. 그 교장 선생님 맨 처음에 그 교육장님 통화하고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도 사과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놔두기만 하면 된다. 근데 애를 보낼 순 없다.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그러고 계신데 어떻게 선생님 잘못 안 인정하시고 화나셨는데 어떻게 보내냐. 그러고 그냥 그렇게만 한 거예요. 그럼 놔뒀으면 됐죠. 근데 그거를 안 놔두신 거예요. 무단결석이 불안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꼭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딱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셔서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보내기 위해서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때 나온 게 사과가. 아, 그래요? 그럼요. 그냥 저는 애초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거 그냥 나를 놔두는 거였어요. 우리 애를 놔둬서 학교를 안 가고 우리는 조용히 우리가 치료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 그 3학년에 이제 가게 되면 선생님하고 헤어지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교감 선생님하고 뭐 장학사님이랑 하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니면 선생님의 뜻이셨을 수도 있고 제 문자 받고 병가를 내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맨 처음에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뭔가를 요구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또 소문 얘기해서 그렇지만 엄마가 요구한 것처럼 됐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담임이 안 왔잖아요. 중간에 병가 내고. 네. 그때는 왜 안 갔냐면 소문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딱 걸리셨잖아요. 그 통화할 때 어머니 이거 잘못을 인정하셨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문이 더 났구나라는 학교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들은 소문도 있었는데 그런 일까지 있으니까 더 이상 학교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있는 거죠. 선생님 자체는 문제가 끝났다고 저는 봤었어요. 끝났다라기보다는 물론 문제는 굉장히 컸죠. 하지만 저는 그걸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저는 선생님을 바꿔달라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선생님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심지어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과가 나온 게 선생님 굳이 그러면 학교를 보내라고 강력히 하시면 그때는 이제 사과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셔야 내가 마음 놓고 보내지 않겠냐 그 얘기는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네. 예. 물론 불만이 있고 민원이 학교는 뭐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죠. 네. 그거는 아이가 선생님 예. 전문가 의견도 아이를 학교를 같이 예.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상 좋다고 하는데 굳이 아이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어머니 그래도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의견이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예. 왜 억지로 그러면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아이가 어머니 생각처럼 그 학교를 못 올 만큼 이렇게 심하게 힘들었어요. 그럼요. 안 간다고 했죠. 안 간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네. 내가 선생님하고 관계를 위해서 선생님을
네.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애가 네. 다시 보내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선생님도 네. 애가 선생님 싫어한다 막 이렇게 하면 또 사람이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렇게는 안 했지만 되게 안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담도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네.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네. 사실은 이렇게 네. 밝게 지내고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돌보면 사실 계속 보낼 수 있었던 게 얘가 잘못되면은 바로 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정식 수업처럼 그게 아니라 네.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네. 캐치할 수 있었고 다행히 거기서 큰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학교에서는 안 네. 좋은 일도 있었다고요. 교우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를 계속 보내고 응? 교육관계 측면에서요? 네,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교육관계 있는데 측면에서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사건으로요? 아무튼 안 좋은 일을 다 얘기하면 선생님이 또 네. 단도리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안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 보내서 근데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학교 좀 약간 예. 그걸 아시라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돌았나 어쨌나 막 그러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다들 또 학교도 긴장, 뭐 여기도 긴장 막 일이 커지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부교장 선생님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건드려 놓으면 안 좋다고. 그것처럼 제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는 기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그래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면 애가 중요하지 지금. 안 그래요? 그럼요. 당연하죠.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니 노력하는 것은 무슨 다 그러세요. 다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애는 신경 안 쓰고 애가 진짜 어쨌는지 지금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응? 아유, 그 당시에 확인을 그동안에 했었어야죠. 그 당시에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애가 어떻냐고 한마디도 물어보는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한 번도. 내가 그래서 국장님이 그 말을 물어보셨을 때 그때 울컥했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응? 한 번도 없었어요. 애에 대해서 물어본 말. 응? 그리고 저는 혼자서 쉬쉬하고 이게 소문나면은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막 네, 그러면 갑자기 예. 찾아와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약간 안 좋게 돼가지고 애가 그 얘기 계속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지 못하도록 학교 측에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출석도 결국에는 이게 무단결석이 되면 보고가 돼야 되고 어쨌든 이런 게 그 행정적인 그런 적으로만 접근하셔서 저는 솔직히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인정하셔야 될 게 이게 아이가 중요하다면서 아이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안 물어보셨을까라는 그게 남네요. 응? 아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냥 교감 선생님이 아이는 예, 뭐 올 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또 안 들어요. 아, 예. 응. 아까 아이가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 안 보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받았지만 우선 저의 그때도 선택도 물론 있었죠. 왜냐면 내가 보기에도 그 선생님이 예. 그런 고의적으로 괴롭히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애를 안 돌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거기에 보내실 거예요? 애가 아니, 선생님이 예. 내가 그랬거든요. 자세히 내가 그걸 네. 들어보게 그,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힘들다,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 네. 그러니까는, 그런다. 그래서 내가 외갓집에 간다 그럴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내가 지금 네. 돌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병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도 예. 그러시니까는 외갓집에 보내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척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 대놓고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정말로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야 그럼 저 아, 때문에 못 예. 보내신다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 선생님이 괴롭혀서 예. 못 보내겠다라고 한 거죠. 내가 기분 나빠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문맥상 자꾸 이거는 아니다. 급식당번 문제도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예. 자기는 신경 안 쓰겠다 이제. 어? 아이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겠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한테도 저는 연락을 주시겠다고 한 걸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보면 연락을 나보고 하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 연락이 온 게 이제 무단결석 될 때,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아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내요.
그 선생님은 해줄 의향이, 좋게 봐줄 의향이 전혀 없었고, 자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걸 알아도, 그러면 그냥 그렇게 있어라라는 식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내며, 애가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냐고요. 그 정황이 있는데, 응? 그 전문가 의견은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애를 위해서 했을 뿐이지, 우선은 전문가고 뭐고 떠나서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걸 오히려 소문 안 냈더니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변호사님도 그러시다고요. 학교에 그 제대로 된, 응? 애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해놓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고 신고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을 했으면, 응?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걸 갖고는 학교를 알겠습니다. 보내셔야 예. 된다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유, 학교를 보내게끔, 그거 사실 뭐 저한테 의무라고 자꾸 그걸 강조하시는데, 학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지금. 그럼 애는 그 이상한 소문을 들어가며 애가 이상하다는 얘기도, 응?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애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응? 거기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힘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받는다. 예. 아무튼 어머니 다시 아까대로 돌아가서 아무튼 아까 전에 부장으로서 예. 네. 아까 전에 예. 그 말씀 답 주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뭐 교무 회의든 어떤 걸 형태로든 선생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응?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근데 꼭 교무회 같은 거 아니더라도요. 뭐 선생님이 뭐 이제 아무튼 하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말로 어떻게까지 하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은 또 어디까지 이렇게 포지션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좋겠네요. 결국엔 이게 글쎄요. 결국에는 예. 소문을 예. 어떻게든 거짓 소문이죠. 이거를 잘못된 거를 정정해서 애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답을 그럼 오늘이나 주세요, 그러면. 이따 다시 한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네, 계세요. 네.